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어서 전부 의대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차는 그런 그렇죠.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방대 의대를 다니던 학생들 정도가 지금 현재 이제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을 그 의대가 다 빨아먹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온 걸까요? 주변에서 본 예나. 뭐 서울대 이공계열 입학생들 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휴학을 하고 그렇죠. 있다. 네. 입시를 위해서 빠지죠. 네. 수능을 다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네. 성공해서 빠져나가고. 네. 아, 그게 이제 뭐 예전에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아주 없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제 휴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효중 선생님도 우리 가끔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서울대 3번 입학한. 근데 이제 3번에 다 학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과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을 높이려고 간 게 아니라 뭐가 나한테 맞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른 건데 관심사를 찾아가신 거죠. 그렇지. 옛날에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2000년대 이제 초반 넘어오면서부터 의대 열풍이 불면서부터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뭐랄까 트렌드처럼 돼버렸고 심지어 이제 잘하는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의대로 굳이 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자체가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다시 말하면 이제 안정적 일자리랑 뭐 커리어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지가 지금 이게 뭐 당장 1, 2년 전에 그렇게 모두가 바뀐 게 아니라 벌써 10년, 10년, 15년, 1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뭐 대한민국의 변화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크게 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그런 풍토나 문화는 뭐 달라지진 않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듣기로는 뭐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가면은 뭐 모셔간다. 근데 그 무슨 과들이 대부분 공대였어요. 공대. 네, 공대 무슨 뭐 이제 뭐 물리학과, 화공과 뭐 이런 데 나오면은 뭐 어디서 다 데리고 가고 처음에 데리고 갈 때 뭘 주고 이런 얘기가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과들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의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 하락,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큰 틀 안에서 생기고 있는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왜 하필 의학 계열이냐, 의학학 계열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약간은 또 이제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 뭐 좌냐 우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뭐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좀 제도적으로 특정 분야의 이익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돼 있는 이런 부분도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약간의 보충을 하자면 이래요. 원래 김대중 정부 때 뭘 했었냐면 한국의 미래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 거냐라는 얘기를 어떻게 셋업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 과제로서 뭘 했었냐면 엘빈 토플러에게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에게 한국이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를 실제로 국제 과제로 줬어요. 돈을 거금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신문을 뒤져보면 그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그 사람 진짜 대단한 미래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엘빈 토플러가 지적했을 때 한국의 얘기를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인적 자원이 훌륭하다. 인적 자원의 값이 싸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싼 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IT나 기타 첨단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IT나 이런 계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뭘 해버리느냐. IT나 기타 등등으로 나왔던 파트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부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대가 누렸던 메리트. 그런 것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와서 1세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성공한 거고 그 다음 세대들은 국가가 그런 면에 대해서 완전히 나갈 수 있는 길 자체를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결국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의사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의대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의대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권합니까? 근데 애초에 이대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이제 뭐 다들 마찬가지로 사료가 되는데 그냥 확고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혹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결정화가 된 거죠. 내 직업은 의사. 맞아요. 네. 그러기가 쉽죠. 왜냐면 네. 이건 그 애초에 목표 자체가 어떤 직업이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라이센스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제가 그럴 주제도 안 되지만 그냥 당연히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학생들의 입장은 존중을 하는데 네.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떠냐라는 거죠. 저는 애들한테 그 의사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혹시 가족 중에 의사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네가 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물려받아라. 나는 야구 가는 애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거 다 이미 해줬고 물려줄 게 너밖에 없다면 그럼 특별히 딴 그 원하는 게 없다면은 물려받는 거 짱이지. 노하우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그 직업도 물려받는 거죠. 자기가 공부 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경우에는 의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만 봐줘도 그게 봉사가 돼버리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목표가 그쪽이다. 아니 물론 이제 돈은 사이드일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어느 구석탱이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사실상 장기적으로 의사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의사라고 하는 파트를 아이들에게 그 권할 때는 이게 이제 돈벌이로서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정적인 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쵸, 생각해 그쵸. 봤을 때 근데 예. 20년 30년 지속될 가능성은 이제 현재는 거의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로 이렇게 미친 듯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의학 계열이 그만큼 이렇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기는 이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그만큼 그쪽 분야가 기술 혁신이 제일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미친 듯이 돈이 되는 분야로 다 모든 게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어떤 뭔가 진단을 내리고 뭐 그리고 또 이미 뭐 로봇 수술 같은 거는 다 하고 있는 네. 상태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성적인 작업이라기보다도 정량적인 작업이잖아요. 뭔가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치가 딱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준치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정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빠르게 어떤 그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얼마나 메리트를 지속적으로 누릴 거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속력이 높을까에 대해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야 이게 의사가 비전이 좋은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 혹은 뭐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지금 있어요.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예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위기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 세상에 뭐 다른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은 직업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존재를 알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애매하게라도 모호하게라도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요즘 이제 서서히 올해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 배우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우리 옆에서도 벌어지잖아요. 대치동에는 뭐 일반적인 여러 군데 있죠. 벌써 네. 일반적인 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철퇴가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우리는 손을 안 대고 있는 분야라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참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 앞으로 하면서도 되게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현상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의대 블랙홀로 만들어질 정도면 한국 다 망했다, 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어떤 공통된 그 위기의식 약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학생이 너무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의사라는 메리트를 못 누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구자든 뭐 어떤 월급쟁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진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가장 첨단 분야인 생명공학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종이 무너진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걸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대 블랙홀이라는 게 교육에 아주 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그게 조금 이제 씁쓸한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따서 손해 볼 일도 없고 라이센스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따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쁘냐?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또 발휘할 거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근데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진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솔직히 들어요.